오늘은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단타할 때 많이 물리기도 하고 수익이 나도 수익폭이 상당히 나왔어요. 근데 방법을 좀 바꾸고 나서 수익폭도 커지고 단타가 더 재밌어졌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단타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겠죠. 일봉, 분봉, 호가창. 자, 일단은 일봉이 제일 중요한데 일봉부터 말씀드리면은 단타는요 아무 구간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물렸을 때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만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은 하락이 나와도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칠 때 1%, 2%, 3% 단타가 아니 나는 이용하는 거 10%, 15%, 20%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위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의미 있는 구간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은 제가 다양하게 업로드 해놨었는데 의미 있는 구간은 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또는 기준봉을 돌파할 때 또는 박스권 돌파할 때 또는 뭐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은 어, 매수세가 몰릴 때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이죠. 분봉. 일봉을 보고 타점을 잡았다면은 더 세밀하게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분봉. 분봉을 보는데 분봉도 저항과 지지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지지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횡보가 나오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근데 자 보면은 보통 이 장기평선에서 저항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 그래서 밑에서 잡는 거는 위험합니다. 밑에 잡는 거는. 자, 보면은 상승, 저항 맞고 빠지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랑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빠진 거죠. 예상을 제가 하락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온 거죠. 근데 타점은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타점은 얘가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저항대를 돌파하기 전에 잡는 것보다는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러준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 자리가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정고점 여기죠. 정고점 여기. 그 다음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고점 여기죠. 보통 분봉도 일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도 받고 지지도 받는데 자, 정고점 돌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타점을 잡아줬고 자, 상승 나온 뒤에는 보통 분봉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요. 정고점이나 뭐 이평선 또는 박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것도 다행히도 정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보통 정고점도 저항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지 구간, 눌림목 구간 잡았더라도 보통 저항대에서 익절 포인트 잡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박스권이죠. 박스권. 근데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자, 여기는 기존의 정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도중에 중년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이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을 깨뜨린다? 그럼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이탈되면 잘라야 돼요. 여기서도 중년 구간에서 저을 맞고 중년 구간에서 다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탈되면 잘라야 돼요. 잡았더라도 이탈되면 잘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때 타점을 잡아도 좋아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가는데 보통은 상승 뒤에 다 눌러주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상승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100%는 없어요. 그래서 중년 자리에 돌파했더라도 중년 자리가 다시 이탈되면 잘라야 됩니다. 자, 근데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애매한 구간. 뭐 절대까지는 아닌데 애매한 구간 있죠. 거기 어디냐면은 저항과 지지의 중간이에요. 그 이유는 만약에 눌림목을 잡았어요. 눌림목을 잡으면은 갈 수 있는 구간이 이 전고점까지 목표까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나서 타점을 잡았다면은 끊기기 전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구간이 많죠. 근데 이 중간에 잡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가격대도 1%, 손실 봐도 1%예요. 수익도 1%, 손실도 1%.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죠. 이런 데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고 박스권의 중간이나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동일한 구간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손절가가 짧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큰 곳. 대략 예를 들어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렀어요. 그리고 살짝 뭐 반등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전고점이 손절가기 때문에 손절가가 짧아요. 그리고 이미 뚫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좋죠. 근데 애매한 구간은 상당히 재미도 없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타점을 잡았고 분봉에서도 저항대 체크했어요. 예를 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호가창이 있죠. 호가창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매도 잔량이 많아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매수 잔량이 많은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확률상 매도 잔량이 많은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잔량이 많아도 매수 잔량이 너무 없으면은 한 방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잔량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너무 뭐 빈 곳이 많거나 너무 가벼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아주고 매도 잔량이 많을 때 그때 좋은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자 뭐 신고가를 가거나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금융적인 돌파 나왔습니다.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그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 분봉에서도 뭐 저항대 돌파했거나 지지 구간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매수 포인트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다 분석을 해서 탁 매수를 했어요.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건데, 제가 처음에 매수를 해놓고 분봉과 호가창을 연달아서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이게 경력이 많거나 실력 잘하면은 당연히 다 대응이 되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심장이 많이 뛰어요. 그 이유가 분봉도 계속 움직이고요, 위아래로. 호가창도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막 숫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심장이 뛰어요. 왜냐면 내려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단타나 스윙이나 손실도 볼 수 있고 수익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손실도 뭐 2% 3%씩 이제 보다가 수익이 날 때는 그래도 5% 10%좀 크게 내줘야 돼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빨리빨리 팔아버리면은 수익 볼 때도 뭐 1% 2% 먹고 팔아버리면 날아가고, 손실 볼 때도 1% 2% 손실 보고 또 1, 2% 손실 보고, 계속 누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손실이 돼요. 그래서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보험과 호가창을 연달아서 보면은 심장이 매우 많이 뛰어요. 계속 막 이것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어차피 다 분석을 해서 타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분봉만 보시면 돼요. 분봉만. 어차피 호가창에서 움직이는 게 분봉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타점을 잡았다면은 그 뒤부터는 분봉을 보셔야 돼요. 분봉. 자, 금요일장에서도 한 요 정도에서 제가 69,000원 돌파해주면은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정고점도 돌파하고 좀 나왔습니다. 상승이. 자, 근데 자 보면은 잘 보면은 요 추세가 있죠. 추세. 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고, 자 보면은 상승이 나오고 가장 기준되는 봉이 있어요. 양봉. 고점에서 그 다음에 빠졌죠. 그때부터는 양봉의 중심이 이탈이 안 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추세가 있었죠. 추세. 자, 상승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지켜주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제가 여기를 잡아드렸어요. 여기를. 자, 그 이유는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죠. 여기가 정고점이에요. 여기가 작은 정고점. 여기 체크해드렸는데 우연히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탈되면 잘라야 돼요. 이탈되면 잘라야 되는데, 이탈이 안 되면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어차피 일봉도 분석을 해놨고 호가창도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만 보고 익절 포인트를 빡 잡는 거예요.
이탈이 안 되면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면은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내려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죠. 그 죽는 자리가 이탈되면 그때 자르는 거예요. 결과점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근데 원래 여기 저항대거든요. 원래 저항 먹고 빠진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돌파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온 뒤에는 그때부터는 여기가 손절가예요. 여기가. 자, 근데 상승 나오죠. 상승 나옵니다. 그러면 추세를 보시면 돼요. 추세. 추세가 가다가 갑자기 장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장대. 그러면 장대에 중앙이 손절가 보시면 좋습니다. 최대 하단. 이게 끊기면 그때 자르면 돼요. 그때. 그래서 어 물론 단타를 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이건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타할 때 정말 많은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주식을 할 때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쉽게.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도파하면 거긴 바닥이다. 저만의 이제 방법을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고점이라도 아무리 신고가라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졌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타도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일봉으로 타점을 잡았고 분봉도 확인했고 호가창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게 분봉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봉의 흐름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바꾸고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분봉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중간에 호가창 한 번씩 보죠. 아예 안 보진 않죠. 근데 계속 같이 보는 것보다는 분봉 위주로 99% 보시고 가끔씩 한 번씩 잔량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불안해서 흐름이 끊기지가 않았는데 불안해서 자꾸 1, 2% 올라가면 팔고 나면은 5%, 10%, 20% 가고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다 챙겨야 되는데 손실 볼 때도 1, 2% 손실 보고 수익 봐도 1%만 수익 보고 팔고 불안해서 그러면 큰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인해서 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